어서오세요. 분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송정현님이 지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한방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 일본에는 한방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화 속의 새가 있다. 이 새는 한 모금씩만 물을 머금을 수 있어서 한방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새가 둥지를 지어서 사는 산에 불이 났다. 그 새는 한 모금씩 물을 물고 날아가 뿌리고 또 뿌렸다. 그 한 모금이 과연 그 산에 큰 불을 끌 수 있을까? 한 모금 미약한 한 방울일 뿐이다. 그러나 힘을 합하면 무섭다. 이 한 모금이 나의 습관이라면 그 습관이 쌓여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저력이 된다. 이 한 모금이 돈 한 푼이라면 푼돈으로 조금씩 모아 언젠가 대단한 거금이 된다. 이 한 모금이 환경을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면 그것이 반복되면 이 지구가 더없이 아름다울 것이다. 작은 것, 사소한 것, 한 모금. 그것이 큰 것, 큰 물줄기의 시작이다. 저축과 펀드로 재미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티끌 모아 파산이라고 비아냥댄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태산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1,000원짜리를 10,000번 모으면 10,000,000원이 된다. 마라톤과 인생의 공통점. 마라톤과 인생의 공통점 3가지. 첫째, 스피드. 둘째, 페이스 조절. 셋째, 스퍼트. 전력 질주하는 것. 뒤돌아보지 않고 냅다 달리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시점에 서 있는지, 스피드를 내야 할 때라면 지금 열심히 달리고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싶으면 속도를 좀 늦추시라. 이 순간이 스퍼트를 내야 할 바로 그때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냅다 달려야 한다. 전력 질주하며 냅다 달리는 기간, 그 기간에 무언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마라톤과 인생은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 처음에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은 결코 1등을 할 수 없다. 맨 처음 선두로 나와서 주목을 끄는 선수는 나중에 보면 존재도 없어진다. 힘을 비축해가며 꾸준히 달리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렇다고 또 선두 그룹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나중에 만회하기가 힘들다. 인생도 적당한 긴장이 요구된다. 때로는 음료수를 마시며 컨디션을 조절해야 한다. 인생도 재충전과 여유가 필요하다. 레이스 도중 반드시 고난의 언덕을 만난다. 이 언덕을 넘지 못하면 선두권에서 영영 멀어진다. 고된 훈련을 쌓은 선수가 완주한다. 인생도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은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한때 육상 선수였던 베탄 헤디슨이 코치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도 이것이라고 한다. 네 눈앞에 펼쳐진 길만 바라봐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가장 초점을 맞춰라.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우리말로 하면 기분 상승쯤 될 것이다. 러너스 하이란 달리기 시작하면 몸이 가뿐해지면서 몇 시간이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말한다. 그런 기분도 만들기 나름이다. 아침에 활기찬 라디오 프로를 들어도 좋고, 좋은 음악을 듣거나 기분 좋은 문자를 받아도 가능하다. 초콜릿과 원두커피를 먹어도 순간 기분이 두둥실 상승된다. 우울의 감옥에서 멋지게 탈출하라. 해리포터 시리즈로 돈과 명성을 얻은 영국 작가 조앤 롤링. 그는 20대 싱글맘 시절 너무나 힘든 자신의 처지가 우울하게 느껴지면서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롤링은 에든버러 대학 학생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시절의 고난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포르투갈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첫 남편을 만나 딸을 낳았지만 3년이 채 못 돼 파경으로 끝이 났다. 롤링은 딸과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영국으로 돌아와 가난한 싱글맘으로 고단한 생활을 시작했다. 20대 중반 가난에 쪼들리며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래도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롤링은 이제 5억 400만 파운드의 재산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여성 가운데 한 명으로 돕고 싶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떠나고 싶은 여행지 어디로든 바로 떠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하다고 밝혔다. 롤링처럼 누구나 우울한 시절은 있다. 처절한 고난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10번 더 또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앤 롤링도 20대 우울에 지배당한 채 자살했다면 새롭고 화려한 삶은 살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는 왜 자기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불평하는데 고통은 갈비뼈같이 인간에게 붙어 다니는 것이다.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 삶의 단편들을 놓고 흐느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온 삶이 눈물을 요구하는 걸. 그렇다면 씩씩하게 견디는 것이다. 그러다 좋은 날이 오면 좋아하면 될 일이다. 여행하는 상상은 무죄. 요즘은 우울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한 여자 후배는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만히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주 저렴하게 혹은 공짜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알아보니 꽤 많다고 한다. 어떤 분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큰 수술을 하게 됐다. 그는 정신력이 병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살려는 의지를 강렬하게 부추기는 뭔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매일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한다. 그래, 회복되면 스위스로 가자. 요들송이 흘러나오는 목가적인 자연을 만나러 가자. 요들송이 흘러나오는 스위스 식당에서 좋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자. 정담을 나누며 깔깔 웃어보자. 스위스 레만호에 가서 물결이 번지는 것을 보자. 도시나 호반, 강가를 하이킹하자.
멀리 웅장한 알프스가 보이고 흰색 사과꽃과 에델바이스, 그리고 노란 꽃이 융단처럼 깔린 곳, 그곳을 달리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픔을 견뎌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았다. 드디어 그는 스위스로 떠날 여행 계획을 세웠다. 지금 우울하거나 축 처지거나 마음이 아프다면 이제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치의가 되어보자. 이제는 사회나 국가가 희망이나 행복을 주기보다 내 스스로 찾아야 하는 시대다. 우울할 때 만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봐도 좋고, 가고 싶은 여행지 목록을 만들어봐도 좋다. 오늘 분이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더보기란에 기재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 자요. 순간 기분이 두둥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늦추시라. 냅다 달려 전력 질주하며